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떤 건지, 그 중에 시크릿을 왜 하라고 하는지, 500만 달러 얻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제 누적 소득이 제가 50억이 넘어갔다.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반대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주택이 보급됐죠. 근데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은요, 기존에 집이 한 채 이상 있던 사람이 또 산 거예요. 배달업이 늘어나면서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내가 가게를 차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IMF 이후에 다단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는요, 자기 직업이 철밥통인 줄 알았어요. 힘들어지니까 내가 대안이 전혀 없었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있죠? 이 사람도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뭐가 돼요? 가해자가 돼요. 여기서 사기쳤던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단계로. 과거의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어땠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산하에 몇십 명씩 끌고 다니면서 판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급자료를 갔다고요. 조직이 있고 그 추진력이 있으니까 파파파박 해서 직급 최고직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보상 플랜이 한 번도 안 바뀌는데 시크릿은 3년 동안 10번 이상 바뀌었다고 들었대요. 2019년도 초만 해도요, 그 수당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7만 5천 원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되면 얼마 나와요? 75만 원. 더 좋게 바뀌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흔한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문사 강의 지금 한 3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요. 3월, 4월, 5월 안 하고 이제 3개월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1시간 정도가량 사업 설명회 진행할 거고요. 사업 설명회 기준은 늘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떤 건지, 그 중에 시크릿을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편하게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올해 나이가 36살이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키가 되게 커 보이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키가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냐 전혀 없어요. 25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제가 보험 영업을 했고요. 30살 때 친구의 권유로 시크릿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을 지금 만 6년 2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그래서 굉장히 좀 거북스럽고, 그리고 일단은 다단계로 돈을 번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했던 보험 영업 일은 제가 대전에 있는 지방대 나왔거든요. 지방대 나왔는데 제 과 선배가 저를 리크루팅하러 온 거예요. 근데 급여 명세를 딱 보여주는데 그때 2009년도에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찍힌 급여 명세를 저를 딱 보여줬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선배님 저도 열심히 하면 이런 거 벌 수 있냐 그랬더니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모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 이름이고 제 회사 직급이고 오늘 처음 회사님 최고 직급자 직급이고 여기 보면 이제 500만 달러 얻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제 누적 소득이 제가 50억이 넘어갔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중순이나 8월 초쯤 되면은 아마도 누적 소득이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대전에서 지방대 나왔으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험 영업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도대체 시크릿이 어떤 거길래 이 사업을 만들어서 100억을 가까이 벌었네. 저 혼자만 벌었냐?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왜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업 시작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 네? 가족. 네, 엄마.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남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양반 제일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 양반은 내가 뭐라 하지 전혀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반대해요. 왜냐면 이 사업하면은 큰일 나는 사업인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사업. 근데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각 사회 전문가분들이죠. 뭐 월해복지 주식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재벌,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경제학 박사.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장님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으시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우리 어때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외제차도 타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부모님 자식들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런 90% 이상이 공무원 또는 직장 생활을 해.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걸로도 우리가 꿈꾸는 삶을 이루기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지 내 인생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이거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근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쿠팡, 로켓배송 같은 걸 통해서 어때요? 굉장히 아주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까지도 어때요? 쿠팡에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요. 30초 안에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판매한다? 인터넷이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TV를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G마켓에서 구매하는 것 어디가 더 쌀까요? G마켓이 훨씬 싸요.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더 좋은 제품이어서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몰라? 알고 있어요. 그럼 백화점은 왜 비싸냐? 인건비, 그 다음에 수수료, 임차료, 광고료, 관리비가 발생해요. 근데 G마켓은 어때요? 현저히 적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고정비가 현저히 적게 발생하니까 그 회사 매출의 35%를요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35% 정도에 되는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백화점 매출이 다 없어질까요? 는 아닐 텐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네? 우리가 맨날 이걸 얘기했잖아요. 더 많은 이 유통이 간소화될 거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라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모든 세계 경기가요 일본처럼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최근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주택이 보급됐죠. 땅만 있으면 아파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은요 기존에 집이 한 채 이상 있던 사람이 또 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거품이라니까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재개발부터 오르고 내리는 거 아시죠? 재개발 지구부터 여기 누가 20억 30억 주고 그 10몇 평 주고 삽니까? 투기 목적 아니면. 여기 떨어지고 나서 어디가 떨어져요? 서울, 강남 상구가 마용성 떨어지고 이렇게 강남 상구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국 지방 부동산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배달업이 늘어나면서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내가 가게를 차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음식만 잘하면 돼. 음식 만들 공간만 몇 평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간판은 몇 개 다는 줄 아세요? 한 20개 다는 거예요. 20개. 간판도 다는 비용 안 들죠? 전단지에 들어가고 어플로 올리니까 돈 안 들죠? 그 20개 가게에서 전화를 다 받고 주문을 받게 되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누가 다단계로 돈을 벌어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장은 이미 작년에 5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떨어질 걸로 예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소비랑 이 네트워크 소비랑은 100% 연동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걸로 소득을 받고 있다. 5조에 35%면 얼마예요? 누군가는 작년에 1조 8천억 가져갔네요. 근데 이 5조 되는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작아진다. 향후 10년 이내에 최소 20조에서 김태수 박사님 같은 분은요 100조의 시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100조까지 커질 거예요. 100조까지.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 신혼부자 나올까요? 개천에서 요거 날까요? 1000만 원 넘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못 살겠는데 나의 기회는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 시장을 통해서는 저같이 지방에 나와서 보험 팔다가 부자 되는,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100억 벌었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삼고 1년에 5천만 원, 1억을 벌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권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제가 왜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뻔뻔하게 이 사업을 강력하게 권할 수 있냐? 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 돈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예? 사장님 조금 들어가요. 예? 조금 들어가는데 2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한번 들어가는 거고 200만 원 갖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머님들 비싼 마사지패 10회 끊으면 2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일단 리스크가 없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하면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세상에 바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저는 코로나19 이 시기가 지나면요 반드시 재평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받아요. IMF 이후에 다단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는 줄 아세요? 그때는요 자기 직업이 철밥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자영업하고 있으면요 하루 매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가게부터 많게는 3, 400만 원 이런 매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요 무슨 그딴 거래. 나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IMF를 겪으면서 내 직업이 어때요? 아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힘들어지니까 내가 대안이 전혀 없었구나. 얘가 나를 평생 밥 먹여 살리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다고요. 코로나19 사태는요. IMF 때보다 더 훨씬 세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합니다. 그리고 너 나오지 말라고 하고 무급 휴가를 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급여를 70%, 60%만 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써있죠? 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 다시 한 번만 죄송. 네. 제가 이렇게 열정이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지 화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오해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네. 화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합법적인 회사인지 보셔야 돼요. 불법은 안 돼요. 네. 자,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요. 이거 악용했던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좋은 제품을 싸게 쓰면서 돈까지 버는 마케팅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어때요? 악용했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안 주고요. 아주 싸구려 제품을요 비싸게 판매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보가 굉장히 떨어지죠. 요즘 제가 여기서 사기치려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를요 만약에 이게 5만 원짜리다. 근데 이거 20만 원에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분이 사신다고 하고 딱 보고서 앞뒤 모델명 보고서 네이버에 치면은 5만 원이 뜰 거예요. 근데 80년대 중후반은 이걸 제가 100만 원에 팔아도 이분이 이거 봐요. 선도 없는데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요 안 사요? 아니 사요 안 사요? 아 이런 게 어딨어. 여기 뭐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진짜 없다고 하면 산다니까요. 이렇게 악용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죠. 뭐 누구는 친구랑 절교하고 그 다음에 이혼도 하고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개입을 딱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요 누구나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만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야 이게 너무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광주 가서 20만 원짜리 제품을 만약에 100개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도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뭐가 돼요? 가해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공제조합이라는 보험회사를 만들어 놓고 니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허락한 애들만 우리 통자에 있는 애들만 대한민국에 사업할 수 있어 라고 공제조합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단계 회사 몇 개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수만 개 있습니다. 무슨 코인 들어가면은 다단계 불법 다단계 확률도 되게 많고요. 뭐 투자해라 유사수신 이런 거 다 뭐예요? 폰지 사기 방식의 다단계 방식 거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실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뭐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잖아요. 누구는 물건을 만들어서 맞죠? 내려주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가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비영리 단체 빼거든요. 비영리 단체도 요새 보면 말도 뭐 요새 많이 시끄럽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크릿에서 이 직판에 가입돼 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니네 근데 합법 맞지? 직판이나 탁판에 가입돼 있지? 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크릿을 검색하면 검증이 된다 안 된다? 5분도 안 걸리죠. 수만 개 되는 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허락을 받은 회사는 135개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사업 설명회 가면 이런 그림 많이 그리죠. 어떤 그림이에요? 피라미드 그림.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그 얘기 해보자고요. 시크릿이 여기인지 끝물인지 그 얘기 해보자니까요. 저는 시크릿이요 진짜 꼭대기 중에 꼭대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신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대규 사장, 이대규 사장은 6년 전에 했다며. 그럼 난 지금 2020년도에 하고 타이밍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크릿은 정말로 글로벌 선점이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기회와 시기가 글로벌 선점이고 전세계 3개국 오픈 후 2012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오픈했다. 한국으로부터 모든 아시아가 시작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인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이해하기는 어때요?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서 A사라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회사. 어디죠? 네. 이 회사가 1959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회사예요. 여기도 꼭대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저같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덱스터 예고라는 분인데 이분은 1년에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를 벌어요. 얼마를 번다고요? 100억에서 200억. 코로나 사태여서 6개월 일을 쉬었어요. 근데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를 일을 쉬었는데 한 달을 일을 쉬었는데 15억 정도가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믿겨지세요? 근데 진짜 이게 가능한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누적 소득이 5천억이 넘어요. 제가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59년도에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덱스터 예거처럼 다 1년에 100억 법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덱스터 예거처럼 1년에 100억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그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아메이는요 30년 동안 25개 이상의 나라를 오픈하고 한국을 오픈한 게 1991년도예요. 몇 년 전? 30년 전. 그럼 다시 돌아가 봐요. 30년 전으로. 30년 전에 아메이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테헤란으로 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시간이 지나면 물류가 간소화돼서 집에서 물건을 클릭하면 배송해주는 시스템이 생길 거다. 하루 이틀이면 물건이 올 거다. 이런 얘기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물을 사 먹게 될 거다. 김치를 사 먹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아메이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자체를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 아메이 사업 했던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시크릿 사업 설명 듣고 딱 꽂혀가지고 5분 만에 사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응. 이런 팔랑귀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어딜 가나 있어. 우리 사장님 이거 오늘 20만 원에 사주세요. 예? 진지하게 또 하면 사실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때 당시 회원가입비가 20만 원 받았는데 제품이 아무것도 안 와요. 홈쇼핑 회원가입하는데 1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도대체 거기서 뭘 팔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가 가치로 치면 치약이랑 주방세제 4가지 싸게 쓰기 위해서 이 회원가입비 100만 원을 내래요. 91년도 아메이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다 미쳤다고 했다고요. 심지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고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아메이 지사장이 구속도 돼요. 그 전에 막 일이 터졌잖아요. 무슨 조이팔이 뭐니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다단계는 다 나쁜 거라고 구속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게 91년도 아메이인데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가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한민국에서 아메이 제품을 매니아적으로 쓰는 사람이 무려 몇만 명이나 있어요? 110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아메이 제품 한 번쯤 써보셨나요? 성인 중에 70% 이상은요 아메이 제품은 어때요? 한 번쯤 다 써봤다 이거예요. 혹시 어떤 제품 써봤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치약. 우리 사장님께서 치약을 덱스터 예거 돈 벌기에 써주려고 한 게 아니죠. 나 덱스터 예거 오빠 돈 벌게 해줘야지 하면서 막 양치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장님께서 치약을 어떤 유통용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쓸 때마다 미국에 있는 덱스터에거 통장에 1원, 2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라는 거. 혹시 오늘 시크릿 제품 쓰신 분? 먹거나 쓰신 분?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 쓸 때마다 저는 제 통장에 1원, 2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제품 많이 쓰라고 하는 거잖아. 뻥치면서. 너무 좋아요. 두 알보다 세 알 먹으니까 더 좋아요. 아주 미식거려 죽겠어. 하도 많이 먹었던지. 예. 근데 저희 제품 좋긴 좋죠.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때가 91년도 안면인데 2020년도 됐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됐고 모든 물가는 올랐지만 지금 회원가입이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게 됐고요. 제품 4가지여서 누가 이거 쓰냐고 했는데 지금은 5,000가지가 넘는 회사가 됐고요. 사장이 구속됐던 아메이가 TV, 지하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환경은 2020년도가 훨씬 더 좋은데 돈은 누가 번대? 91년도에 있는 사람들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돌아와서 91년도 이 친구들은 왜 아메이 사업한 거예요? 단순히 제품만 싸게 쓰려고? 가 아니고 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다고요. 왜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 경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요? 정말로 유통이 간소화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메이가 정말 미국에서도 크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회사인 건 맞네? 그러면 한국도 이렇게 커지면은 내가 이런 리스크는 들지만 150만 원, 200만 원 사업 실패할 수도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여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네트를 구축하면은 정말 덱스터 예거 같은 물론 이 크기만큼은 작겠죠. 나라가 적게 오픈했으니까 그래도 1년에 2, 3억 많게는 4, 50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아메이 세대 리더 저같이 사업 설명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자선활동하고 세미나 때 와서 뭐 색소폰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로 시크릿은요 국내 후발주자가 아니고요 국내만 선점인지 아니라니까요. 저는 100% 얘기하는데 59년도 미국에서 시작했던 아메이 사장님들보다 더 큰 기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지금 베트남 어렵게 3년 만에 오픈했죠. 코로나 때문에 오프닝식 한번 못했어요. 박한성 감독님도 이렇게 초빙하고 다 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잖아요. 베트남이요 이런 시크릿을 전달받으면 또 열심히 잘 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에 있다? 글로벌 선점에 있다. 이게 왜 강력한지 제가 계속 이따 보상 플랫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오픈했고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 베트남이요 지금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 GDP가요 3,000불 정도 돼요. 베트남 국민이 1년에 얼마를 번다? 35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한 사람이 월에 2, 30을 벌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월에 6, 70을 벌어요. 근데 이 베트남이 여기서 사기쳤던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 다단계로. 해외에서 미국, 일본에서 와서 그렇게 자국민들 뜯어먹고 가서 3년 동안 법을 개정을 해요. 법을 이제 고친 거예요. 그래서 60개 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합법적인 업체를 3년 동안 22개로 줄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이 매출은 어때요? 170%, 180% 성장했어요. 다단계 시장은.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월 소득은 그게 적지만 다 이 스마트폰 쓸까요? 안 쓸까요? 얘네들은 다 페이스북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해버려요. 페이스북에 제품을 올리고 거기서 제품 올리고 소비하고 마치 우리의 G마켓이나 홈쇼핑이 어때요? 페이스북 하나로 더 소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2013년도의 한국의 모습이에요. 광주예요. 광주. 아이작 회장님 지금 머리 많이 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직급자 크라운 조시라고 하는 친구. 네.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한국이 오픈할 거고 미국처럼 니네들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나랑 사업할래? 안 할래? 그러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장님 5분 안에 결정하겠죠. 5분 안에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대전에다가. 여기 전설의 센터입니다. 여름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발냄새가 너무 나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되게 이모들이 눈치 주고 그랬어요. 젊은 놈이 건방지게 이렇게 편한데 앉아있는다고. 센터를 차렸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뭐야, 저 돈 되는, 뭐 대박이라는데 뭐 시크릿이 뭐야? 뭐 비밀이야 뭐야? 조금씩 늘어나고요.
대전이나 서울에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이게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제가 한마디 하면은 세뇌 교육 딱 돼가지고 막, 와, 시크릿 좋아. 나 다단계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제 매력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는 거예요? 아, 처음엔 싫었다니까, 나도? 다단계가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좋은 마케팅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니까 당연히 소비자한테는 싸게 줄 수 있고, 회사는 고정비, 매장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회사는 어차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턴해주는 구조가 다단계래요. 아, 다단계는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일단은 1차 인지를 하죠? 그리고 2차 인지를 뭐예요?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어때요? 물론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진 않지만 야, 이 정도 가격에 그리고 제품도 공부하게 되죠. 일반 제품은 절대 성분 안 따져요. 마트에서 사거나 백화점 사면. 근데 꼭 다단계 제품은 어때요? 성분을 따져요. 야, 사해바다 소금. 일단 교인분들, 크리스천이나 카톨릭 되신 분들 진짜 유태인이 오너야?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사해바다에 있는 그 원료로 만든 소금이야?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아? 근데 제품을 써봤더니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또 알게 되면서, 맞죠? 만나게 되면서.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10,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못 모이는 거여서 그렇죠. 사장님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지금 시스템이 3, 4개월 동안 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 확 틀려져요. 초대만 하면 사인이 나오고요. 이런 곳에 모시면 내가 너 열심히 일해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사장님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래서 저에게 사업을 소개해주신 유을령 스포너님, 저는 보험용으로 했고 유을령 스포너님께서는 화장품 반판을 하셨어요. 우위 화장품. 네트워크로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어땠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산하에 몇십 명씩 끌고 다니면서 판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급자료를 갖다고요. 신규 회사가 되면. 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른 데 가고. 근데 저나 유을령 스포너님 조직이 없잖아요. 세종에서 일식집 하셨던 남편분. 이런 사람도 최고 직급에 갔다는 게 시크릿이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2년 만에 해서 최고 직급 간 게 20년 만에 간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2년 만에 간 최고 직급이 20년 동안 한 것보다도 몇 배 소득이 높아요. 진짜로 절대 수치라니까요. 또 이하린 사장님. 제 보험회사 선배님이시고 애기 키우면서 시크릿 전달받으면서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하면 이런 모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누가 애 둘 보모 다 막가가면서 세련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최고 직급자예요. 1년에 15억, 20억을 벌어서 15억, 20억을 벌고 있습니다. 또 박보성 사장님이죠? 네. 많은 분들이 보성 사장님이 옷을 입고 왔다가 셔츠를 벗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러고 왔어요. 최고 직급에 가셨죠. 크라운 로얄. 보험 제 선배님입니다. 이하린 사장님, 박보성 사장님 두 분이 부부예요. 2018년에 이 두 부부가 크라운 로얄 가면서 1년에 40억을 벌어요. 누적소득은 제가 표면상 인당 누적소득은 제가 높지만 이분들의 합이 어때요? 이분들은 훨씬 100억 넘었을 거예요, 아마. 또 이승환 사장님 뉴스킨 사업 실패했는데 시크릿으로 또 가족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또 성공하셨고요. 류승재 사장님 뮤지컬 배우를 꿈꿨고, 다 아시죠? 뮤지컬 배우?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시면 이따 스피치 하실 거예요. 뮤지컬 배우 쪽에 되게 유명했어요. 뭐 나무 역할, 참새 역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6,000명, 7,000명 앞에서 자기가 뮤지컬 춤추고 싶다고. 자기 이런 무대 진짜 돈 주고도 못 쓴대요. 춤도 추고요. 이따 춤 이렇게 해봐. 저는 친구들끼리 사업을 시작했어요. 크라운 로얄 친구, 크라운 친구, 크라운 친구, 블루 다이아몬드 후배, 레드 친구, 블루 친구, 크라운 로얄 친구. 다 이걸로 먹고 살아요. 제일 꼴찌가 요 두 분. 여기야, 요 분 꼴찌, 요 분. 쉬운 사연도 직급은 블루인데, 나중에 사업해보시면 아는데, 이제 직급 말고 소득이 레드 크라운 정도 되는 그런 블루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자의 블루 사임이시고요. 저도 2017년도에 크라운 로얄 되면서 제 인생이 완벽히 바뀌었죠. 2017년도에 제가 크라운 로얄이 되고 그 2017년도에 제가 27억을 봅니다. 원천 지수 찍힌 게. 전 세계 네트워크 50위 안에 소득자가 들었고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다른 타사 직급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상 플랜이, 물론 제품은 각자의 고유의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상 플랜이 우리를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레그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투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통역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베트남에서 통역을 하면요, 시간당 5만원에서 6만원, 많게는 8, 9만원을 받아요. 아까 제가 일반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라고요? 2, 30만원. 엄청나게 고급 인력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베트남 한국어를 배워서 통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저희 3년 전에, 2017년도쯤에 베트남 오픈한다고 했는데 법 개정 때문에 3년 동안 못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 회사가 라이센스 체험으로 나왔죠. 이 친구가 후원 미팅 통역을 우리 해준 거예요. 형제 라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박사가 된 거지. 언제 오픈하냐 3년 동안 한국에 컨벤션 참석하려고 2번인가 3번 컨벤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기를 3년 동안 2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언제 오픈하냐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뭐 한두 달 해보다 안 되면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대단하지 않아요? 3년 동안 가입도 안 됐는데 하고 있으시? 네. 레고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투이보다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3주가 채 안 되게 골드 직급에 가면서 7,700만 동을 벌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350만 원을. 뚜껑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한 달 월급이 30만 원 평균 월급인데 베트남 우리 정책이 어떤 줄 아세요? 1,000불, 2,000불 판매합니다. 이 사람한테 부담 돼요, 안 돼요? 엄청난 부담인데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왜? 비즈니스고 사업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처음 온 사장님들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걸로. 진짜로. 누군가는 베트남, 그리고 앞으로 오픈돼 베트남과 인접되어 있는 태국, 그 다음에 수많은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를 보고 얘네들은 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성공한 애들이 있으니까. 한 달의 소득을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제 베트남 네트워크 하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보상 플랜을 풀어주니까 시크릿 보상을 믿지를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 오픈하면 바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오픈하고 다 합류를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어야 나아지죠. 한국 리더들이랑 모습이 똑같죠. 근데 베트남에서 저 정도의 삶을 유지한다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유니땡땡 최고 직급자고요. 베트남 크리스타일이라는 친구예요.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맨 앞에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요. 자기 조직이 있어요, 아예. 자기 브랜드도 네트워크로 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우리랑. 네, 비슷해요. 거의 사업하는 모습이.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조인할 것 같아요. 베트남 오픈되면 또 완전 또 틀려져요. 근데 베트남도 지금은 워낙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자, 그럼 어떤 회사냐? 한번 볼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이 유태인 아이작 회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한 거죠. 왜냐면 유태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바다 소금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즐기다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네, 저 김태균 사장님 같이 회사에서 갔고, 가는 데까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관광지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죠. 왜냐면 그 정도 비용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더 좋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미주나 유럽권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럼 네트워크로 시작했냐? 우리 네트워크로 시작 안 했고요. 전 세계 40개국에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매장을 운영했던 걸 어때요? 다시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채널을 하나 더 연 것뿐이에요. 아이작 회장님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업을 했던 거를 후회할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엄청나게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자, 그러면 사회바다 소금이 왜 좋냐면요. 이렇게 TV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아토피, 건설, 류마티스,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 사회바다에 오신 분들 관광객 중에 50%는 성지순례 목적, 50%는 치료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율이 나뉘는데요. 왜 이렇게 사회바다 소금이 좋냐면은 사회바다 소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미네랄. 이 미네랄은 체내 구성의 4%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총매제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똥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먹으면 20%밖에 흡수가 안 되고 바르면 어때요? 80% 이상 흡수되더라. 대부분의 분들 사장님들 미네랄 부족일걸요? 그리고 미네랄 검사 혹시 해보시는 분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하시는 분 없죠? 근데 부자들은 할까 안 할까? 미네랄 검사를 대놓고 합니다. 그냥 계속 어떤 미네랄 부족한지. 여기 창원병원 있잖아요. 최순실 누나 자주 다녔던데, 예. 거기 가서 미네랄 검사를 꼭 추천을 해줘요. 정기적으로 하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서민이 평범한 사람들 미네랄 검사 어떻게 하고 또 그 처방돼서 주는 거 주면은 어때요? 건강제도 어때요? 비싸요.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먹는 거보다 어때요? 우리는 매일 반신욕하고 샴푸 린스 쓰고 바디로션 바르고 스킨로션 바르면서 우리 몸에 이 미네랄이 어떻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그것도 암을 유발시키는 이 파라벤 성분도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벤이 흡연보다 훨씬 더 많은 암을 유발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제품을 딱 말씀드리면은 일단 원재료가 유니크하다. 정말 귀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 성분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장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비타민, 그 다음에 홍삼, 유산균,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 그 다음에 채소 적게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먹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것들 사장님들께서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치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꿔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끝이에요. 처음에 200만 원 든다 안 든다? 가입비가 아니고 400만 원치 제품이 한 번에 오죠? 450만 원치 제품이. 그리고 그 제품 중에 아니면 못 써본 제품 중에 이렇게 어때요?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합법적인 회사도 알겠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 시대적인 흐름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거고 매출도 커지면 뭐 돈 버는 사람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돈 버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점도 글로벌 선점이고 과거에 있던 A사, N사, H사 뭐 암만 해도 안 되고 누가 해도 안 되고 허벌나게 해도 안 돼요. 아디다스, 나이키, 헤드예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 아니에요. 네.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를 기준으로 어때요?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건식으로 유명한 H사는 매출이 1대, 2대, 3대까지밖에 안 올라요. 그럼 내가 친구 4번을 리크루팅 했어요. 내 1대 여기 바로 위에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 맨 밑에 넣을까요? 여기다 넣죠. 왜 여기다 넣으면 매출 안 올라오니까. 여기다 넣으면 매출은 올라오죠? 근데 1, 2, 3번과 4번은 또 지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라이벌이 되죠? 그리고 1, 2, 3번이 이대기 스폰서 진짜 욕심 너무 많다. 내가 신규 데리고 왔더니 지가 홀랑 가져갔네? 저와의 관계도 어때요? 좀 안 좋아져요.
5, 6번이 되면 7번을, 8, 9번이 되면 어때요? 10번을.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확장을 많이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H사는 월 할당량이 490만 원을 소비하거나 팔아야 되고, N사 같은 경우는 270만 원을 소비하거나 팔아야 되고, N사, H사 할 거 없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쟁반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이 빈칸을 메꿔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구조에서 성공하면 100억, 200억도 벌어요. 근데 부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리크루팅 잘해야 되고 매출도 많이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시크릿은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능성과 확률이 이 회사보다 높고 리스크는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A사는 6, 7대에 끝나고 N사도 6, 7대쯤 끝나고 얘도 3대에 끝나고 보통 뭐 7대, 9대에 있으면 끝나요. 근데 시크릿은 어떤 구조냐면은 빨간색을 뭐로 써있습니까?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은 2개의 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3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친구 후배 데리고 오면 C 데리고 오려고 하면 A 또는 B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당연하죠? A가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하면요, 이렇게 등록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좋다면 소비자도 늘어나겠죠. 나 사업은 안 하는데 제품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메이 치약 썼던 것처럼,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난 사업도 할래.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식의 그림이 돼요? 피라미드 그림이 되죠. 대전에 있는 제가 서울에 왜 왔냐? 서울에서 매출이 100만 원 일어났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의 매출이 대전에 있는 저한테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90%, 80%, 70%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100% 올라옵니다. 몇 프로? 100%예요. 제 위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요. 그러면 A, B는 내 첫 번째 파트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내려갈 텐데, 시크릿은 이 매출 100%가 몇 대까지 올라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대까지 올라온다? 무한대까지 올라온대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저는요, A라인에 12,000명의 파트너가 있고 여기에는 6,500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오늘 이분이 제 1000번째인지 1001번째인지는 전 몰라요. 근데도 이 매출이 저한테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고, 심지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 다 올라오겠대요. 근데 이 구조를 제가 2014년도 4월달에 들었거든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이 매출 나만 잡아줬다 아니고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한국에 있는 모든 매출 멕시코에 올려주고 미국에 올려주고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사기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매출은 100% 무한대 잡아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를 둔다, 안 둔다? 두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A를 후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매출을 100개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100개의 매출은 A한테도 100% 올라오고 나한테도 어때요? 100% 올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A의 매출을 100% 다 받는 이유가 뭐예요? A보다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아메이 제품에 대한 매출이 덱스터 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뭐 했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모든 능력, 시간, 열정을 내가 어때요? 100% 다 받는 구조가 시크릿이에요. B라는 사람을 보는데 B는 뭐라고 하냐면, 언니 나 제품 써봤더니 제품은 최고야. 근데 나 누군가한테 알리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장님. 대부분. 그럼 A는 100개의 매출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B는 10개, 100개 못했죠? 그러니까 10분의 1인 100만 원의 소득을 받았다고 하면은 매출 100% 다 내 거라며.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110개의 매출을 했으니까 내 소득은 1100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최소 1100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100이 아니고 250밖에 안 된대요, 제 소득이. 야, 110개 매출 다 나한테 100% 올라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식의 정산을 쓴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쪽은 매출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여기를 우리는 어떤 실적? 대실적이라고 하고 여기는 소실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냐면은 소시적 하나 줄 때 대시적은 2개까지밖에 안 준대요. 몇 대면? 1대2의 비율만큼만 준대요.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100개가 있고 5개 있어요. 여기가 대시적이죠? 여기는 소시적이에요. 소시적 5개 갖고 올 때 여기 몇 개까지밖에 못 갖고 와요? 10개. 만약에 100개가 있고 이번 주 매출이 20개, 100개, 20개. 저하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20개 갖고 올 때 여기 몇 개까지밖에 못 갖고 와요? 40개. 여기 10개 갖고 올 때 여기 몇 개까지밖에 못 갖고 와요? 20개에서 30개에 대해서 이런 수당을 받은 거예요. 얘는 몇 개 받았을까요? 50개, 50개 했으면. 1대2니까 50개 갖고 올 때 여기 25개에서 75개를 받은 거고 얘는 7.5개를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1대2로 주겠대요. 매출은 100% 무한대로 다 주면은 회사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걸 떠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다 잡아주는 대신에 수당으로 매출을 환산해서 지급할 때는 1대2의 비율로 주겠다라는 거죠. 단 아직 못 가져온 이 80개 매출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회사는 없어집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일정 기간이 조건이 되면은 없어져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사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개 물건을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야, 80개 날아가는 거 아까우니까 40개 맞춰서 내가 120개에 대해서 다 수당 받고 이 40개 어차피 내가 써야 될 것도 있고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적절히 잘 팔면은 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매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도 생기겠네요. 합법적인 다단계를 해도 누가 회사에서 너 제품 사라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내 욕심에 그 비전에 쫓다 보니까 한 5년 했더니 몇 천만 원 날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과거의 다단계의 피해였다고요. 합법적인 회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아메이가 이 구조가 있고 N사가 있고 H사가 있고 이 구조가 다 있어요. 근데 시크릿은 걱정하지 말래요. 이 80개 매출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주겠다? 무한으로 이월시켜주겠대요. 어떤 걸 하면 4주에 한 번 10에서 15만원 아까 얘기했던 샴푸, 린스, 치약, 칫솔, 스킨로션, 바디로션, 핸드크림, 풋크림, 마스크팩, 유산균, 홍삼, 비타민 어차피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추가적인 지출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쓰는 게 추가적인 지출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200만원 들어가는 건 리스크인 거 인정하겠는데 월에서 10에서 15만원은 원래 내가 소비하던 걸 어때요? 일부 밥값만 써주면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하면은 이 80개 매출이 없어지지 않고 무한 이월 시켜주겠대요.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겁니다. A가 일 잘하면 내가 누구 신경 쓸까요? 누구 신경 써요? B 신경 쓰다가 A 같은 친구가 나오면 소비자가 많이 구축되면 이번 주 제가 저희 산하드 탑클래스 팀 봤더니 월에 59건까지 다이렉트 보너스 10만원 이상 챙기시는 분이 있어요. 월에 59건. 느껴지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달, 한 달에 59건 판매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 계단식으로 제가 맨날 강조했죠. 사장님 기억나시죠?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번 주에 3명 소비자가 쓰면은 4주 뒤에도 제품 쓰면 또 쓸 거 아니에요. 3건은 깔고 자기가 5건 했어요. 그럼 또 어때요? 8건은 시작되고 어때요? 또 4건 하면은 그 사람은 매월 돌아가는 거예요. 매출을 9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보너스 순위랑 합쳐서 한 20% 받은 것 같아요. 그것만 180이에요. 자기가 5건, 10건 정도 몇 건 했겠죠? 근데 코로나 때니까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걸로 해서 60건이 돌아가서 9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월에 나오면 나쁜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해요.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했어. 팀 커미션이 뭐니 빼고. 나온다니까요? 아니면은 미국도 2줄일 거 아니에요. 멕시코도 2줄일 거 아니에요. 한국도 2줄일 거 아니에요. 한국 이후에 캐나다, 호주, 일본, 콜롬비아, 베트남까지 오픈됐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친구들끼리 소꿉장난같이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파트너가 생긴 것처럼 사장님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에, 일본에, 베트남에 파트너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요. 사장님이 모르는 사장님들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일본에 파트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본 매출의 90% 이상이 제
이 B라인에서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대규가 능력이 있어서 일본 시장을 구축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잘 보세요, 사장님. 우리 맨 뒤에 저 김태균 사장님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태균 사장님 맨 뒤에 저기. 네, 우리 저 김태균 사장님. 네, 앉으세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 근데 여기 소시적일 거 아니야. 맞죠? 우리 김태균 사장님이 이시훈 사장님의 리크루팅을 받아서 이분이 본업을 때려치면서 6개월 동안 전업으로 시크릿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분도 시작을 했겠죠? 근데 6개월 동안 찾은 사람이 빵명이야. 이분은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개인의 능력으로만 하는 어떤 능력제 일이라면. 근데 이분이 친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일본에 있는 박상이라는 분한테 이 사업을 전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김태균 사장님이 뭐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하려면 뭐 물어보니까 우리 리더들, 스폰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이나 좀 잘하지 무슨 일본까지 가지가지 하네 진짜 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나 좀 하지. 근데 이 박상이 누구한테 이 사업을 소개했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던 구조를요. 자기 친구 김상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 김상은 네트워크 마케팅만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멜라땡땡을 해서 그 회사 매출을 1000% 이상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일본 뉴스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야 무한대 두 줄 마케팅은 다 사기라고 교육을 받아요 원래. 두 줄 마케팅인데 중간에 끊겨도 이 매출이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매출을 잡아주고 무한 2월 시켜주고 한 달에 써야 됐더니 10에서 15만 밖에 없고 이거 속된말로 개구라다. 사기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벌써 했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웃기게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한국에 있는 그럼 네가 한번 만나봤는데 만나봤더니 이게 진짜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어때요? 4,000명, 5,000명을 만든 거예요. 김태균 사장님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물론 또 반대 또 했겠죠. 저는 또 어때요? 일본 매출의 90%가 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노제품 불매 운동도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의 매출을 한국이 받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터졌으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한쪽은 어때요? 이미 완성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분도 여기만 하려고 노력하겠네요. 태균 사장님도 지금 여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돼요. 한쪽이 몇천 명이 있고 누적 점수가 몇백만 점인데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일단은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적인 구조가. 그리고 또 매출을 100% 잡아주고 무한 2월 시켜주면서 제 죽음을 만약에 무한대로 주면 회사가 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얼마까지밖에 안 줘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주더라. 왜 저기 뭐지? 아까 제가 왜 선점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아시아 선점이라는 거 오픈된 국가가 너무 많죠. 그리고 한 주에 2천만 원이라는 주 극점 주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제한이 있어요. 제가 먼저 했다고 해서 덱스 해것처럼 100억 20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3년 전에도 극점이었고 지금도 극점이에요. 3, 4일 극점이 차서 나머지 매출이 올라오면 이건 누가 가져간다? 이 소득은 오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보상 플랜을 다 이해하면은 우리 회사 이념이 뭐예요? 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보면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아이작 회장님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안다 모른다? 알죠. 이런 일들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장님.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5% 보너스 2,500만 원 원래 극점이 전 세계는 2,500인데 한국만 2천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만 매출이 법에 35%에 제한돼 있고요. 일본은 제한이 없고 미국도 뭐 있긴 하지만 더 풀어줄 수도 있고 베트남도 40%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이걸 어때요? 상위 리더들이 줄인 거죠? 이런 회사 없어요. 회사가 줄이자고 해도 못 줄입니다. 리더들이 지랄지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매워 월간어도 이거 어떤 분은요 매출에서
1,500만 원 매출해서 이 다이렉트 보너스만 450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월간 어워드에 10위 안에 들어가 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양선 사장님 한 번. 또. 그때 뭐로 들어가신 거죠? 매출 건수. 네.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 이 그림 다 맞춰야 되는데 이 그림 지금은 맞춰도 된다, 안 맞춰도 된다. 안 맞춰도 된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내려가도 A 매출 100% 올라오고 이렇게 쭉 내려가도 한 줄만 내려가도 어때요? 매출 다 100% 올라오더라. 이 사람이 그만두면 이 매출이 안 올라오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시크릿은 이 사람 그만두면 이 매출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또 어떤 회사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때요? 막 분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가 그만두면 어때요? 자동으로 2대가 몇 대가 돼요? 1대로 변경해준다. 3대는 2대로, 4대는 3대로 이렇게 변경해줘요. 여기서 또 이제 막 머리 빠르신 분들은 그럼 1대가 다 그만두면은 2대가 다 1대로 되잖아요. 1대가 4명이 되네? 여기서 한 번 더 욕심 부리면 어때요? 그럼 2대까지 다 그만두게 하면 1대가 8명이 되네? 본인이 먼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싸우지 마요, 파트너들이랑.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바이너리 구조가 갖고 있던 플랜의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했다. 또 브론즈부터 크라운까지 총 11가지 직급이 있어요. 이것도 대폭 완화시켜주고 승급 수정도 어때요? 더 크게 세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후원 미팅을 했는데 아메이 애터미는 보상 플랜이 한 번도 안 바뀌는데 시크릿은 3년 동안 10번 이상 바뀌었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이 구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다만 세부적인 구조가 바뀌었는데 더 좋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10번 이상. 왜냐면 사장님 2019년도 초만 해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와우팩을 하나 둘 세 개 내리잖아요. 그 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75,000원 나왔어요. 얼마? 75,000원. 지금 이렇게 똑같이 되면 얼마 나와요? 75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브론즈 가고 팀 커미션 15만원 받고 내가 3명 했으니까 660만원에 대해서 5% 받고 75만원 정도 나오죠? 10배가 늘어났다니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얘기 딱 해줬어요. 나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이랬던 게 이렇게 됐다.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요. 초기에 집권했던 7년차, 10년차 리더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스타들. 그 스타들이 지금 아메이를 이끌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때 조직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007 가방 물고 저 같은 사람들 와서 막 머리 올백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여성분들도 다 단발로 해서 막 무스 많이 발라서 올백하고 막 파란색, 빨간색 자켓 입고 다녔거든요. 가끔 다니다 보면 박파죽이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무스 바르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 알죠? 이렇게 싸움 나면 이렇게 맞으면 죽어요. 예. 하도 얼마나 많이 발라놨나? 그런 분들이 조직이 있고 그 추진력이 있으니까 파파팍 해서 지금 최고직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홈파티하고 작은 제품으로 계속 그룹을 늘려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아메이 리더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욕심에 조금 사업이 안 되거나 이렇게 신규 몰이가 끝나면 어때요? 다른 데로 또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시크릿 좋았다고 내일은 또 오늘은 미숙이 좋았다고 내일은 또 누구 좋다고. 안 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승부도 늘려줬죠? 지금 추천 개봉 막 없애주고 있죠? 예? 뭐 다 앞으로 없애줘요? 예? 없애줘요? 안 없애줘요? 없애야 좋은 겁니다. 이거 막 프로모션 말고 정규 보상으로 해줘요? 더 좋게 바뀔 거예요, 내년에. 더 좋게 바뀔 거예요. 막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막 더 점수 낮춰줘요? 막 더 쉽게 갈 수 있게? 예? 해드릴게요. 박수 한 번, 예. 소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다 해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닦았는데 승급수당 5만원 막. 해드리면 되지, 뭐. 크라운을 해도 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막, 타사 크라운을 온다고 해서, 스파너님이 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딱 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말하는 게, 그 회사는 첫 번째 직급이 크라운러예요.
저도 이렇게 바뀌었죠. 진짜 뭐 이렇게 컨벤션 참석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모았던 핀도 모아놨고요. 크라운 로얄 갔을 때 미국에서 줬던 트로피, 한국에서 줬던 트로피, 이 트로피는 저 혼자만 받았습니다. 이후에 없어졌어요. 어떤 게 더 이쁘게 생겼어요? 둘 다 이뻐요. 네. 어머니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요.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이사 갑니다. 부산 해운대로. 네. 네. 대전에 살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려고요. 일요일날 이사 가요. 좋은 집도 살고 뭐 각자 뭐 이런 게 속물이고 싫다고 시간 보내서 여행도 가고요. 이런 게 막 싫다고 하면 우리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플랜 B를 꿈꾸고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한 달 일해서 150만 원 벌 수 있는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요새 일자리 없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라는 게 그 나쁜 표현이 아니고요.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안 합니까? 그냥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시크릿이요. 처음에 돈이 안 될 수도 있죠. 김태규 사장님이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동안 10원 한 장 못 버는데도 한 이유는 뭐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치 투자를 합니다. 비전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고 내가 만약에 이걸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셔야지 뭐 금융자산이나 내 자산에만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치 부여를 엄청나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진짜 제 말 믿고 사인하세요. 그냥 사인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3개월 동안 시스템 못 되고 힘들어서 좀 어려웠는데 다시 TAG 그룹의 시스템이 가동을 할 겁니다. 사장님들 사업 더 빠르고 쉽게 해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